안녕하세요. 저는 그 1호학번 남영석이라고 하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3월에 바로 LG 디스플레이에 입사를 한 어, 이제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모바일 패널 설계 3팀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번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할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소리가 닿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슈가 생기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일단 간략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 3, 4에 걸쳐서 그 구글 폼으로 작성해 주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조금씩 코멘트를 해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하는 자리를 갖고 그 마지막에 이제 한 뭐 4, 50분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조금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에 대한 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에 대한 제가 LG 디스플레이 채용을 준비할 때 했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력서 같은 것도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여러 뭐 소위 말해 연봉, 복지, 뭐 회사 내용 그리고 그 외적인 내용들도 다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참고하실 만한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고 좀 주관적인 견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사이트에선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면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견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첨언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호학번으로서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 학점은 보시는 것처럼 3.9 정도 받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스샷 찍어놓고 나중에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피킹 점수로 IH를 취득을 했었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여름방학 때 학원을 다녀서 850점을 받았었습니다. 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가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그렇게 중요한 자격증은 아니고 뭐 쳐주지도 않는 자격증이라서 사실상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사를 딴 것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받으려고 딴 거여서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고 나중에 자격증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공정 실습을 2회 정도 했는데 하나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 실습이라는 우영수 교수님 과목에서 이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그 공정 실습을 한번 경험을 했고 그게 조금 뭐랄까 견학 같은 느낌으로 좀 관람을 하다 보니까 조금 되게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기술교육원이라는 데를 찾아서 이제 패터닝 공정 실습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 실습 같은 경우에는 총 2회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도 질문이 나오겠지만 뭐 공정 실습 경험이 없는데 이런 것을 면접에서 물어보나요? 아니면 공정 실습 경험이 없는데도 혹시 뭐 공정 관련된 직무를 지원할 수 있나요? 대해서도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도 이후에 제가 그 질문이 나왔을 때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 제가 상표권을 등록했던 경험이 있는데 요건 이제 특허 출원 경험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뭔가 좀 도전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모전이랑 경진대회에 조금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렇게 좀 밑에 내용처럼 이제 뭐 입상을 하거나 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이력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면접에서도 실질적으로 질문을 받았었고, 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이력서를 쓰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저처럼 뭐, 이렇게 수상 내역이 많고, 혹은 대외 활동 내역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취업을 떨어지나요? 아니면은 이런 걸 꼭 해야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상 경력이 많고 대외 활동이 풍부하더라도 꼭 붙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로 이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 전형에서는 학점과 전공 프로젝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떤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이제 직무 적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뭔가 되게 좀 많아 보이고 이런 좀 부풀리기형 스펙을 좋아하고 뽑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 그리고 전공 학점들, 그런 전공 프로젝트 경험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수상 내역이 없더라도 대외 활동이 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지원하실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전공 과목들, 전공 이수 학점들 그리고 전공 프로젝트 경험들이 풍부하다면 저는 굳이 이런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봤고 따라서 이 페이지에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았던 게 이렇게 수상 내역이 많다고 해서 꼭 붙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점과 전공 프로젝트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내가 지원한 직무와 얼마큼 적합되는지를 확인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정확히는 취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게 한 작년 4학년 2학기 때쯤 그 졸업 예정자 신분부터 올해 2월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 전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의 전형을 거치면서 저의 어떤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었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일단 작년 10월인가에 그 학교 추천 채용으로 이제 대덕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이렇게 학교 추천 채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고 요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저희 학교도 그래도 추천 채용 이런 정보들이 되게 많고 또 지원을 하는 사람은 또 하는데 또 안 하는 사람은 또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막 거창하게 그런 거를 찾기보다는 주변에서 뭐 학교 추천 채용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취업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데 있어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외국계 기업들, 뭐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다 지원해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질문이 하실 수도 있어요. 뭐 LG 디스플레이 다니셨는데 뭐 삼성전자는 안 쓰셨나요? 혹은 삼성전자에 갈 생각이 없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안 가신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실 텐데 저도 물론 당연히 썼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좀 넓혀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정도 스펙이면 대기업 못 가라고 단정 짓거나 아니면 난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계 기업은 뭐 쳐다도 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전혀 벌써부터 한계를 생각하고 정하지 말고 가능성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탈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탈락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곱씹어 보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되게 제 스스로도 면접 가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해보고
뭐 영어 테스트, 뭐 AI 면접, 그 다음에 인성 검사, 뭐 PT 면접, 임원 면접 이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해보면서 뭔가 저의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직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좀 더 취업 인사이트를 넓히면서 나의 정보력도 키우고, 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좀 선후배 간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질문하실 때, 뭐, 저는 삼성 최종 면접도 해봤었고, LG 디스플레이도 붙었었고, 이후에 뭐, 외국계 기업 ASML, KLA 이런 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테스트도 다 통과를 했었고, 물론 1차 면접은 제가 안 갔어요. 안 갔지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최종 면접들에 대한 것들, 뭐, GSAT, 인적성 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 신입사원이니까 더 최근의 전형들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한번 그 정리를 해놓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성우 교수님께서 이거를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후배들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라고 해서 제가 나름 좀 현직자로서 그리고 신입사원으로서의 관점으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어, 제가 이후에 또 뭐 LG 디스플레이를 느끼면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뒀는데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저에 대한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픈마인드 느낌으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LG 디스플레이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이고, 그리고 제가 지원한 직무가 R&D 분야의 직군으로서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삼성전자에 지원했던 그 직무도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 직무였고, 뭐 ASML, KLA 같은 그런 외국계 장비 기업도 어떻게 보면 CS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직무의 특성상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데 이런 근무를 하기에는 제가 조금 힘들 것 같긴 했었어요. 물론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뭐 부처만 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로 지원을 하겠지만 이게 또 사람이란 게 좀 그래서 막상 면접을 가고 만약 합격을 하고 이런 선택권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앞서 과연 이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일을 하는데 뭐 건강 문제는 어떨까? 내 적성 문제는 어떨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R&D 분야의 직군으로서 설계 업무를 할 수 있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저의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20년 하반기 딱 작년 이맘때쯤 면접을 봤었는데 삼성전자 최종 면접을 탈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의 공고가 또 올라와서 그때를 또 타이밍을 잡아서 지원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채용 공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저의 목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졸업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좋든 싫든 공백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에 따른 굉장히 취업 과정 속에서는 디메리트 되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졸업 전에는 취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게 저는 4학년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졸업식 전날에 LG 디스플레이에 최종 합격을 했던 거를 예, 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어디 붙었어. 근데 그런 붙은 기업이 막 대기업은 아니고 뭔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야. 근데 거기에는 막상 가고 싶진 않은데 다른 기업에는 떨어졌어. 근데 이제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은 이제 또 공백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많은 부분도 생길 거고.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맹목적인 취업 준비, 그러니까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맹목적인 취업 준비보다는 그래도 경력이나 경험을 쌓으면서 인사이트를 넓혀보고 그렇게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와 나의 경력을 쌓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주변에서도 한 번에 삼성에 붙은 사람들이 있고 저처럼 LG 디스플레이 들어갔다가 삼성에 들어간 경우도 봤고 혹은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다니다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주변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취업 멘토링과 이런 취업 컨설팅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공백기를 쌓을 바에는 맹목적인 취업 준비를 할 바에는 조금 더 나의 커리어와 경력을 쌓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으로 뭐 연봉, 복지, 뭐 근무 시간, 환경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뭐 연봉 신입사원 기준으로 4,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학부 졸업생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성과급 PSPI는 별도예요.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 명절 때 받는 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봉을 4,600만 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뭐냐면 12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으로 나온 다음에 그걸 기본급으로 하고 뭐 1.5배에서 그걸 월급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연봉 그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뭐 연봉 뭐 계약서 쓰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런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삼성은 얼마 받아요? 뭐 SK하이닉스 얼마 받아요? 이런 게 나올 텐데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올해 삼성전자는 4,800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040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들었고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저에게 와닿은 복지 한 가지를 썼어요. 뭐냐면 뭐 소위 말해 뭐 복지 되게 많잖아요. 대기업 복지라고 해서 뭐 장학 그 뭐지 대학교 나고 그 학년별로 뭐 그 등록금 주는 거 뭐 아니면 경조사 때 뭐 지원해 주는 거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있는 거여서 안 썼고 복지몰 포인트라고 해서 100만 포인트를 이제 입사할 때 줘요. 근데 이게 그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입사한지에 따라서 입사월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그 차감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입사여서 88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받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LG랑 신한카드의 그 제휴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쓰고 나중에 환급 처리를 하면은 아마 뭐 그걸로 결제할 수 있고 포인트에서 차감되고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뭐 쓸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복지몰에서는 뭐 몇 퍼센트 정도 할인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복지로 써봤습니다.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는 게 정규 그거고, 요걸 이제 단부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대직이 아닌 단부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어, 이게 옆에 가로치고 제가 10분 단위로 근태 입력 가능이라고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게 요번에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오후 5시 30분이 정시 퇴근인데 보통 야근을 하죠. 야근을 하거나 야근을 하게 되면 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 날에 근태라는 걸 입력을 할 때.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7시 45분에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7시 반까지만 일한 걸로 취급이 돼요. 왜냐면 그게 30분 단위여가지고 근태가. 근데 요번에 복지 차원에서 바뀌었던 게 10분 단위로 근태를 입력하게 가능해가지고 그거를 맞춰서 지급을 하게 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요거 뭐 혹시 뭐 ASML이라든가 뭐 그런 CS 엔지니어 분들 그 추가금 OTB 얘기 들어보면 이 10분 단위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근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10분 단위로 입력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단부제, 교대직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요. 뭐 다른 제조직 오퍼레이터 분들은 당연히 교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팀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주 1회 재택근무 여건을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연차를 썼고, 내일은 이제 재택근무를 할 거여서, 뭐,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뭐, 5일 중에 주 1회를 계속, 물론 코로나 이슈에 대비해서 재택근무를 이렇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재택근무가 혹시나 없어지거나 이러면 조금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5일 내내 출근하는 게 살짝 신입사원 말고는 안 해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재택근무가 없습니다. 그 5일 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로 VPN 외부 집에서라던가 이렇게 접속이 안 돼서 뭐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출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짧지만 다녀보면서 느꼈던 장점,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부족한 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좋았던 점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에 딱 5가지만 썼습니다. 그래서 각각 설명을 해드릴게요. LG라고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역시 가전은 LG야. 인화의 LG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안 들어보셔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실 인화의 LG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 문화, 조직관,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게 뭐 멘토링을 했었는데 팀 내 멘토 선임님, 그리고 PL님, 파트 리더님, 팀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뭐 소위 말해 이직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 좋은 인연이 된 것 같아요. 뭐 제가 LG 디스플레이 나왔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께 홍보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고 팀마다 다르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은 인연이 돼서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고객의 수주를 유치한다거나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R&D 투자를 하고 특히 요번에 오늘부터 25일까지 LGD 1차 면접 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뽑는 채용 공고를 보니까 되게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어떻게 체감이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 연봉 4,600이라고. 이거 올해 저가 입사했을 때 올린 연봉이에요. 예전에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4,200이었나 4,300이었는데 4,600으로 저 때부터 올랐거든요. 그만큼 되게 조금 더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 요거와 연관돼서 이제 직원들의 여건을 좀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 주변 동기들, 멘토님들한테 물어봤어요. LGD에 대한 좋은 점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나왔던 대답이었어요. 확실히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걸 느껴요라고 물어보면, 뭐 저희 기숙사 이제 냉장고 하나씩 그렇게 뿌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숙사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 사람도 많고 해서, 이 냉장고를 하나씩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모바일 패널 담당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칼퇴데이라는 걸 해요. 칼퇴라는 게 이제 5시 30분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또 재택도 하고 이러면 또 막상 야근을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금요일 날은 저희 합법적으로 5시 30분 퇴근입니다. 금요일은. 그래서 금요일은 이제 집에 가는 분들도 계시고 주말 전이니까 뭐 수요일 금요일은 거의 5시 30분에 퇴근한다고 치고 뭐 이러면은 막상 또 야근을 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팀에 대한 내용인데 어, 사실 이게 좀 뭐 대외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서도 되게 아이폰 많이 쓰실 거예요. 아이폰, 뭐 갤럭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팀은 애플사의 아이폰 모델을 담당하고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아이폰 모델을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메인 모델이에요. 저희에 대해서도 애플사의 아이폰 모델 자체는 그리고 내년도 아이폰 모델의 프로 맥스 모델을 설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되게 주류고 메인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모바일 패널 설계 팀에서도 1, 2, 3, 4팀이 있는데 뭐 4팀은 애플 워치, 뭐 2팀은 뭐 선행 기술 개발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특히 저희 옆팀 1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3을 최근에 양산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아이폰 13에 대해서도 뭐 다 알고 있고 해서 옆 팀은 뭐 아이폰 13 그렇게 양산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어떤 팀에 배정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그게 고가로 반영되고 그게 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단 LG 디스플레이 모바일 패널 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어떤 팀에 배정을 받아서 어떤 모델을 할지는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팀이 그 메인 모델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장점이고 좋은 점이다.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다시피 저는 파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파주 그래도 뭐 경인중앙선 타고 셔틀도 나름 잘 돼 있어서 서울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접근성이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기숙사에 대한 가성비가 좋다고 했는데 어 33,000원 나가거든요. 월 단위로. 근데 뭐 저녁 같은 거 다 공짜로 주고 뭐 셔틀도 잘 돼 있고 뭐 냉장고도 하나씩 다 주고 뭐 되게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숙사 다니면서 가성비가 좋다고 해요. 돈 모으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하면은 또 가깝기도 하니까. 참고로 삼성은 제가 알기로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게 뭐 자취를 하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뭐 있는데 그게 저희 같은 사람이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이것도 장점이죠. 기숙사가 있는데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이제 본점인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많이 이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조금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말해 대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낮은 연봉과 성과급이에요. 뭐 삼성 아시다시피 빵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되게 사람 좋고 그래도 가치관 좋은 이렇게 업무가 좋은 데서 일할래 적게 받아도 뭐 이러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팀 바 팀, 부서 바이 부서, 파트 바이 파트 간의 유의차가 크다. 요건 이제 팀별로 조금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요런 부분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뭐 제조업 특성상 기업의 성격이 조금 영업이익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성과급 측면에서 조금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아무래도 저는 개발러 팔로우업을 하기 때문에 주말 대행을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모바일 업계 1등을 위해서는 도약과 발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가네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은 요거 제가 이력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뭐 스샷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력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점, 그리고 전공 과목 이수 내용, 그리고 전공 프로젝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전공 프로젝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얼마큼 잘 담아내고 잘 쓰느냐, 이게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뭐 대외활동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분들이 하는데 힘을 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외 활동을 하는데 내가 전공 공부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공부에 좀 더 치중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소서인데 그냥 제가 제출했던 자소서고 요번에는 문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제가 이따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1차 면접 때 사전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던 게 있는데 이거 그냥 뭐 스샷 찍어서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요번에 전형에서는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그때 포트폴리오 보통 제출하는 거 보면은,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과 관련 경험들을 이렇게 관심도와 성취도 측면에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어떤 강점, 경쟁력을 이렇게 뭐,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로 만드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LG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거 뭐 부행시 이렇게 적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뭐 각자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뭐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구글 폼에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대학생활과 진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느꼈던 면접 팁과 노하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대학생활 진로 방향에 대한 설정은 2학년, 3학년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내용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의 분야,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대 전역을 하니까 2학년 2학기였고, 이때 솔직히 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원 진학이랑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이따가 질문도 하시겠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했냐면, 특히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김성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면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친구들, 주변 동기들, 선후배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역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대학원을 갈까, 취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앞서서 본인이 내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대학원 진학이 맞는 거고, 아, 나는 그거보다는 취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취업하는 게 맞는데, 그게 2학년 때, 3학년 때는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로서도 그랬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3학년 때 뭘 해야 하냐면, 뭐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대학원 진학과 관련해서는 학부 연구생이라는 좋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랩실 같은 경험을 잠깐 쌓을 수도 있고, 취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 취업을 한 선후배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아, 나는 이런 성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나는 취업을 했지만 이런 성향이 있어서 대학원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약간 얘기를 나눠보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고, 앞서 말씀드린 직접 경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을 거쳐 3학년 때 전공 과목들을 들으면서, 아, 나에 대한 성향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거고, 그거를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선으로 그럼 진로와 관련돼서 학년별로 뭘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학년 2학기 마치고 취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았어요. 어, 왜 대학원 진학을 생각을 안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어, 사실 대학원 진학에 대해 생각이 있었지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원이 뭔가 좀 저에 있어서 성향도 살짝 달랐던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판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 2학기 마치고 그런 고민들을 바로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좀 더 취업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까, 세울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학기별로 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마치고 고전독서랑 토익 학원 다니면서 850점 땄고, 3학년 2학기 마치고는 오픽 학원 다니면서 IH를 땄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자격증, 이런 뭐 졸업 인증 요건에 대해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때가 4학년이면 안 돼요. 4학년은 적어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미 뭐 자격증 이런 거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 3학기 때 특히 전공 과목들을 되게 많이 수강을 했어요. 저는 3학년 2학기 때 7전공을 수강했거든요. 설계 프로젝트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한 이유는 4학년 때 최대한 취업 준비에 몰두하기 위해서 3학년 때 모든 전공을 끝내려고 노력을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공모전 경진대회 같은 많은 경험들을 같이 병행해서 3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3학년 때는 많이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한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좀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취업 스터디 같은 거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스터디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취업 스터디를, 뭐, 비단 취업 스터디라고 해서 취업만 하고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G사 스터디, 뭐, 자기소개서 스터디, 면접 스터디, 뭐, 기업별로 이제 뭐, 3, 4, 5 모여가지고 하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취업 스터디를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인사이트를 넓힐 수도 있고, 인맥 관리 측면에서도 넓힐 수도 있고, 본인과 비교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저는 4학년 때 학점 별로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거 듣고 한두 개 듣고 재수강 하면서 학점 높이고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뭐 G사 4학년 1학기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거의 풀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가 그때 한창 좀 유행할 때여서 다행스러운 건 아니긴 하지만 그때 하면서 이제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어서 저는 그때 뭐 G사 문제집을 진짜 엄청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뭐 모의 면접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와 G사 준비했다고 해서 면접 같은 것도 준비하면서 4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기업과 회사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고 맨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쭈르륵 좀 취업 경험을 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총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때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 내용으로 전공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복습을 되게 중요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배운 거는 무조건 그날 노트에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그날이 너무 할 게 많다거나 뭐 소위 말해 뭐 약속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무조건 복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복습이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배운 내용은 무조건 그날 복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뭐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친구 불러다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막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막 제가 막 강사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뭐가 좋냐면 제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알려줄 수 있고 한번 그렇게 알려주면 머리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 방법을 하실 때 이런 거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럼 저는 그냥 외웠어요. 그냥 소위 말해 여러 시대에 걸쳐 유수한 인재들이 만들어낸 공식과 그런 거는 그냥 외웠습니다. 제가 굳이 증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학문에 있어서 수용적인 태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계속 받아들여라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되 이해가 안 되면 뭐 시간상 여건상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교수님들이 나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라는 관점에서 어떤 출제자 입장으로 생각하며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못 찾았다라는 질문도 받았는데 사실 이건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직군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고. 저는 교대 근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는 교대 근무가 아닌 직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모르겠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워낙에 잘 드러나니까 그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걸 차선책으로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를 선택했던 것 중에 고려했던 점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확히 모르면 내가 하기 싫어하고 힘든 것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동시에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LG 디스플레이 붙었는데 나는 삼성전자 가고 싶어. 그런다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붙었지만 포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였고.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르겠다. 그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찾아라.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취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4학년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대외 활동 없으면 안 돼요. 공모전 참가 경험이랑 인턴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으면 대기업 못 가나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는데, 아닙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뭐 인턴, 공모전 경험, 뭐 대외 활동 없어도 충분히 붙고 합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없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는다고 해서 이게 없다고 해서 뭐 무조건 떨어질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전공 과목들, 그리고 전공 프로젝트 경험들, 학점들, 요게 제일 가장 중요한 서류 전형에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험이 많으면 좋죠. 내가 인성적인 역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대외 활동 같은 분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조언은 대외 활동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전공 학점이 낮아. 근데 뭔가 부족해서 대외 활동을 하려고 해.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을 높이겠어요. 전공 공부를 좀 더 해서 재수강을 하거나 전공에 대한 과목들을 더 많이 듣거나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거를 한 두세 개를 더 듣고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대외 활동하느라고 시간 뺏겨가면서 딴 거 하고 딴 거 이거 해야 될 거 못하고 이럴 바에는 저는 학업에 좀 더 충실하고 학점을 좀 더 높이고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쌓은 게 좋을 거라 생각해요. 대외 활동을 하는 건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게 다 된 상태에서 대외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더 좋다는 거지 이게 없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떨어지고 불합격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은 크게 세 개인데 저는 이 반도체 소자 설계 과목들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 티켓의 시뮬레이션 경험은 제가 본 모든 면접에서 다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직무 면접, 뭐 LG 디스플레이 직무 면접, 뭐 다른 중견기업들에서의 그 모든 최종 면접에서 모두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이 부분으로서 굉장히 전공 프로젝트 경험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의 모든 자소서에 이 경험을 다 녹였습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 소자 설계 티켓 시뮬레이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담이지만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다만 저 경험 자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정실습 경험인데 사실 반도체 공정실습에서 들었던 반도체 공동연구소 견학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막 드라마틱한 메리트가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패터닝 공정실습도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걸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공정실습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실습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공학 수업은 제가 디스플레이 취업을 했었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반적인 갈래를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수업이어서 디스플레이 공학 수업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요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직무 관련 경험은 그럼 어디서 쌓아야 할까요? 너무 거창하게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내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전공 과목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공 수업 과목들을 뭘 수강했는지랑 거기서 설계 수업들, 프로젝트들, 캡스톤 디자인과 같은 그런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은 이런 걸 원하고 여기서 얼만큼 기여했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학부 연구생 랩실 경험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경험들은 2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꿔 말하면 위에 게 다 돼야지 밑에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지 위에 게 안 됐는데 밑에 경험들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전공 과목들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좀 케어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는 제가 팁과 노하우 면접 질문들,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이 점을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공정 경험이 없는데 면접에서 이 점을 물어보나요? 뭐 이런 식인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본인이 공정기술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공정 경험이 없네요. 이렇게는 면접관은 절대 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해요.
만약 정말로 뽑고 싶은 지원자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경험들을 위주로 물어보지, 뭐, 공정 경험이 필수적인 요소로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정 경험이 없다고 해서 그 직무를 탈락한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작성 팁은 제가 앞선 거에 그 페이지를 빨리 넘어가면서 넘어간 부분인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경험 정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문항을 보고 그 문항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경험을 완벽하게 정리를 끝낸 상태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항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에 지원한 동기와 뭐 입사 후 포부를 쓰세요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본인만의 경험을 정리한 상태에서 그거를 포맷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게끔 맥락별로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썼어요. 첫 번째,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 많이 뽑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삼성전자는 누구나 쓰죠. 이공계 안 쓴 사람 찾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삼성전자의 1번 문항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2번 문항 본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경험 1500자, 3번 문항 사회 이슈, 4번 문항 직무 경험 이 네 개지를 먼저 써야 되고 그 상태에서 본인의 경험을 가장 정리하는 데 필요한 좋은 자기소개서 양식은 SK 하이닉스 자소서 양식입니다. 네 가지 경험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최고만의 목표를 뭐 도전해서 이루었던 경험.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세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했던 경험. 이 네 가지는, 어, 각각 다른 주제로 한 가지씩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면 좋고, 이거를 면접에서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을 지원할 때 뭐 성격의 장단점, 기업의 인재상, 뭐 목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고 성장했는지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소서를 어느 정도 포맷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작성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그 문항에 대해서 그 질문만 보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의 경험을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포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쓸 때 그 문항별로 맥락별로 수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PT 면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PT 면접을 실질적으로 본 게 LG 디스플레이 1차 면접밖에 없어요. 삼성은 그 비대면을 가면서 PT가 사라졌고 1차 직무, 2차 임원으로 바뀌어서 그 PT를 안 했던 것 같고 PT 면접은 제가 막 경험이 없는데 1차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1차 PT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대면 온라인 웹엑스로 진행을 했었고 주제는 이제 제가 어떤 설계팀의 소속 엔지니어로서 이제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들을 비교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개 최저가를 선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였는데 뭐 문제 수준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면접 분위기나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도 그 제가 발표한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학사 졸업생들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냐? 졸업자가 연구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갔고, 뭐 주변에 뭐 공동 설계 직군들 다 학사 뽑으니까. 다만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직군에 어떤 회사에 어떤 직무로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게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드리면 디스플레이 산업의 R&D 직군의 모바일 패널 설계팀 소속으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아이폰 모델의 패널 보상 회로, 마스크 설계, 불량 분석, 신뢰성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TFT 개발 런 업무를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자마자 저희의 중요한 업무를 시키진 않아요. 모든 회사가 그럴 겁니다. 마치 건투를 배우려면 줄넘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기본기를 쌓아야 되고 기본 역량을 다져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특성상 TFT라는 티니필름 트랜지스터에 대한 개발 런 업무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뭐 신뢰성 업무 혹은 마스크 설계, 보상으로 설계하는 업무를 하는 거라서 지금 신입사원으로서 저는 TFT의 개발 런 업무를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인적성 검사 준비를 어떻게 했나요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인성검사, 적성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인성검사는 솔직함을 키워드로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인성검사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항목을 체크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 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인성검사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정답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걸 바탕으로 바로바로 체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적성검사는 다양한 기업에서 적성검사를 보고 있는데 저는 G샷을 레퍼런스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G샷이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삼성을 들어갈 때 G샷이 어떻게 보면 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G샷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못 푼 개수, 두 번째는 맞춘 개수. 근데 이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은 이게 못 푼 개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푼 문제 정답률을 100%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풀면서 여러 번 N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G샷 준비하면 무난하게 G샷은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합격하려면 관점을 좀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면접관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기 싸움이 아니에요. 잘 대답을 못해도 충분히 합격할 거고 아무리 잘 대답해도 떨어질 거예요. 그 이유는 내 기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면접관과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서 해석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면접 스터디를 참여하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 일부러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이제 요거를 보면서 내가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 같은 거를 좀 고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부모님과 같이 보면서 부모님이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붙는다고 안 간다고 하더라도 면접은 계속 보세요. 이거는 정말 면접은 무조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꼭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후의 것들은 이제 제가 직접 최종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했는데 요거는 이후에 그 뭐 질문이 오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일단은 이 정도로 Q&A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얘기를 많이 다 했고, 뭐, 앞선 부분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썼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어느 정도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궁금하거나 좀 더 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1시간 동안 조금 피드백을 하면서 소통을 하겠습니다.